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직 야구장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 행사가 펼쳐졌고 부산 선수단은 홈그라운드에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사하구가 장림에 이어 하단 유수지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주민들은 방범 기능도 추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의 첫 분관인 국회 부산도서관이 개관 3년 만에 지역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120만 명이 넘게 다녀갔고 대출된 책만 100만 권이 넘습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율주행 버스가 부산 도심에서 시민과 함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직야구장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대회 성공을 염원하는 축제회장이 펼쳐졌고 막판 담금질에 들어간 부산 선수단은 홈그라운드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부산! 부산 세력! 부산시 체육회가 전국체전을 100일 앞두고 부산 선수단의 결의를 다지는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최상위권 성적을 노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부산 시민분들의 기대가 많은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멋진 경기력과 스포츠맨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모든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은 지난 2000년 제81회 대회 이후 25년 만에 열립니다. 사직야구장 광장에서는 25년 만의 전국체전을 기념해 대회를 알리고 다양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경기에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구를 펜싱 국가대표 출신 송세라 선수가 시타에 나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체전은 선수들만의 대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점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번 체험 행사처럼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장면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남은 100일 동안도 계속해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다가올 전국체전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06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31일부터 6일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원래부터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사는 곳에서 가까운데 이제 전국체전이 열릴 수 있어서 많이 기대가 돼요. 2025 전국체전 화이팅! 전국에서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전국체전 화이팅! 부산체육!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얼마 전 사하구 장림유수지에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을 설치한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하단에 있는 하단 유수지에도 같은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비가 올 때 저지대 침수 방지를 위해 물을 가두는 유수지입니다. 사하구는 평소 텅 빈 공간을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늘면서 안전관리에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집중호우 때 10대 청소년이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하단 유수지는 비가 올 때마다 잦은 수문 개방으로 물이 차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출입 통제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 문구는 안내판 작은 글씨와 출입구 팻말이 전부. 최근 하천 등에 설치된 자동 차단기나 안내방송 스피커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하구가 20억 원을 들여 안전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CCTV 10여 대를 추가하고 진출입로 4곳에 차단기와 방송 스피커를 설치하며 이를 인공지능 AI로 제어합니다. 주민들은 최근 유수지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방범 기능의 추가도 요청했습니다.
이런 유수지라는 탁 트인 공간이 있으면 아이들 누구나 자전거도 타고 싶고 자기 스포츠 활동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구별 없이 있다 보니 실제로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가볍게 산책을 하시다가도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경찰이 드나들다 보니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하고, 사구는 사업 완료 시점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방제 방범 기능의 플랫폼이 구축될지 그 사이 안전 관리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차가 스스로 알아서 달리는 시대가 부산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율주행 버스가 부산 도심에서 시민과 함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승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시동을 건 자율주행 버스. 운전석엔 사람이 앉아 있지만 손은 핸들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미리 입력된 노선을 따라 스스로 출발합니다. 버스 앞으로 사람이 나타나자 자동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차선을 바꾸고 유턴을 하며 신호에 맞춰 서고 달리는 이 버스.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전기버스로 최대 1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지금 우진산역 아폴로 900이라는 버스를 개조해서 레벨 3 자율주행 레벨 3 기반으로 만든 차량이고요. 라이다, 레이더, 영상 검지기를 설치를 해서 자율주행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직접 시승한 시민들은 미래교통을 체험하며 신기함과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 타가지고 좀 신기한 것들도 좀 많았어요. 오늘 제막식 하게 됐는데 버스 모형 보면서 제가 공항버스 비슷하게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쾌적하고 환경 자체 너무 좋습니다. 부산시는 본격 운행에 앞서 개통식을 갖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습니다. 자율주행 버스는 오는 9월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을 돌며 일상에서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그 미래 모빌리티 이 도시에 있어서 선도 도시로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자율주행 버스를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빨리 시행을 하게 됨으로써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이자 또 이 AI 버스가 AI 기술을 광범하게 활용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AI 선도 도시로 가는 데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교통 혁신을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동래역에서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을 잇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10.4km 구간이 국토부로부터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부산시는 향후 실증 범위를 넓혀 도심 노선 확대와 상용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달리고 멈추는 버스,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이 개관 3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 떨어져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한 해 평균 30만 명이 넘게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국회 도서관 첫 분관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시작된 국회 도서관은 70년이 지난 2022년 부산 강서구 명지로 돌아왔습니다. 개관 첫 해에만 22만 명이 다녀갔고 지난해 12월엔 방문객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0만 명이 이용하면서 누적 방문객은 12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출해간 책은 100만 권이 넘습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은 그 어느 도서관보다도 품격 높은 공간과 정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다른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서비스들을 즐기고 있는 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부산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서울 국회도서관 본관은 어린이들의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부산에는 별도의 어린이 자료실, 유아 공간, 들락날락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책을 빌려갈 수 없지만 부산에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구석구석에서 편안히 책을 읽을 수 있고 다양한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 문화 행사들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국회 부산도서관은 대한민국 국회 산하 기관으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판되는 모든 책과 논문들이 이곳에 보존됩니다. 포화 상태인 본관 자료들이 부산으로 이관돼 보존되고 있고 디지털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기록들인 만큼 재난과 해킹에 대비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들을 교육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의회 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찾아가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회 교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지방의정 뉴스 레터 등도 발간해서 의회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부산도서관은 부산과학관과 해양박물관 등 국립기관들과 이벤트를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다 친근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서관 가족 캠프와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사업이 기재부지정 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10일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연장 47.6km로 부산의 경우 8.9km 규모로 노포역에서 KTX 울산역까지 약 45분 만에 이동 가능하며 총 사업비는 약 2조 5,475억 원 규모입니다. 이로써 부산 노포역 일원 활성화와 금정구, 기장을 비롯한 동북부 일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의 해소는 물론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기록적인 더위가 반복되며 이제 기후위기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평균 온도를 1도라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 온도 1도 낮추기,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1970년대 8.31이었던 폭염 일수.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2배로 늘어 16.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대야 일수 역시 그 수치는 과거와 비교해 현재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이상 오른 지구 평균 기온이 폭염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 지구는 지금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한 해법은 바로 탄소 줄이기. 그 시작은 일상 속 실천일 텐데요.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리는 것만으로도 연간 15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이렇게 뽑고 불필요한 조명을 끄는 것. 작은 실천이지만 그 의미는 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은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먹을 만큼만 조리하고 남김없이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도심 속 숲은 여름철 지표 온도를 최대 4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는 일은 지구를 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승용차 운행을 줄이면 교통부문 탄소 배출은 크게 낮아집니다.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도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시민의 실천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맞물릴 때 기후 위기에 대한 해답은 완성됩니다. 지구의 온도를 1도 낮춘다는 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선택인데요. 뜨거운 여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구를 식힐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유치원 행사 도중 한 아이가 간식에 목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비처럼 달려가 아이를 살렸는데 알고 보니 자녀 행사에 참여한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이 아이의 꿈도 소방관이었는데요. LG 헬로비전 권정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부모 행사 중이던 부산 해운대 한 유치원. 갑자기 한 아이가 목을 잡고 의식을 잃어가자 목격한 한 남성이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이 목에 사탕이 걸려 호흡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이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아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구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뛰쳐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초. 생명을 바꾼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할 때 조금 멀리 떨어지신 자리에서 계시다가도 번개같이 뛰어오셔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 아이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놀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소방관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더 잘 돌아가고 안전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구한 주인공은 해운대 소방서 양지은 소방관. 구조와 구급, 화재 조수가 필요한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10년차 베테랑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관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얼떨떨하지만 기분 좋고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하루 평균 한 건꼴로 발생하는 기도막힘 사고. 2019년부터 5년간 구조 출동만 1,290건으로 사고는 성인과 영유아 등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위급한 순간 구조를 위해 몸이 먼저 나갔다는 양 소방관. 생명을 구한 이 아이의 꿈도 알고 보니 소방관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꿈을 지켜낸 진짜 소방관. 우리들의 영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불이나 화재 현장 그리고 또 위급한 상황에 보면 누구든 어느 소방관이든 계산적인 행동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앞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그리고 많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렇게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 강서구에는 부산시 우수식품으로 선정된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촉촉하고 고소한 찰보리 떡입니다. 이 달콤한 간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부산 강서구에서 웰빙 식품인 찰보리떡을 만들고 있는 대표 황준입니다. 10여 년 동안 찰보리떡과 쌀보드레라는 떡과 빵을 생산하고 있으며 부산 우수식품으로도 선정이 되어서 지금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상 표창도 받은 회사로 ISO 인정이라든지 햇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갖춰놓은 회사입니다. ISO 22000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계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선친이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요리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가족들, 저희들이 7남매인데 가족들에게 팬케이크를 늘 선물해 주셔서 당신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좋은 제품을 저 혼자 먹을 게 아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어서 밀가루보다는 찰보리를 사용해서 국내산 찰보리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생산해서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부터 노년애까지 다 찾고 있고 저희들 학교 급식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아 건강한 재료로 만든 찰보리떡은 멀리서도 찾아올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다른 찰보리떡이랑 다르게
앙금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빵 겉에 부분이 쫄깃하다 해야 되나? 그런 식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막 심하게 달지 않고 적당히 단맛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일반 밀가루 빵과는 다르게 국내산 찰보리 가루 100%로 생산해서 글루텐 프리 제품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좋아하고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고 저희 신선한 달걀과 생우유로 반죽해서 더욱 쫀득하고 고소합니다. 한 입 먹어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는 깊은 풍미의 찰보리떡. 이 맛있는 간식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장학회에도 기부를 꾸준히 하시고요. 지역 작고 큰 행사에 많은 기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 25년도 이웃돕기 유공자로 선정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선친이 이제 뭐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듯이 그냥 봉사가 저의 신조로 되어 있고 주역에 나와 있는 신독이란 글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저의 할 일을 하는 그런 뚝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나 또 뭐 다른 해운대구나 부산시에 있는 구청이나 그다음에 탈북자 가족들 등등 여러 곳에 작은 손길을 베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 만든 건강한 먹거리로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 실천하는 황준 대표. 그가 이루고 싶은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계속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기업과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첨단 기술이 안전의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유수지 관리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 한 발 앞선 대응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